파이널 단공포 야떼야르세. 그리고 최종 필살기는 역시 파이널 단공 광화검. 클리어 레드 좋습니다. 이렇게 치켜들어서 준비 자세. 그렇게 파이널 단공포의 에너지까지 전부 받아서 사용하는 파이널 단공 광화검 포즈까지 전부 다 취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더 합체 조수기신 당쿠가의 블랙윙.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블랙윙 발매는 26년 5월 말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만엔, 국내에서는 28만 7,7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일러스트부터 당연히 새로 그려진 오바리 마사미 씨의 신규 일러스트인데요. 가슴에 신규 엠블럼이라던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스피어라던가 초기 설정엔 없었지만은 기동전대 아이언사가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의 콜라보로 당쿠가가 등장했을 때 오바리 마사미 씨에 의해서 새로 그려진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특유의 입 같은 것도 이때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 신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존 당쿠가 시리즈들에 비하면 얇습니다. 그것도 꽤나 얇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뒷면 같은 경우는 공식 이미지들과 액션들 그리고 합체한 모습 파이널 당쿠가 드디어 만들 수 있어요. 지체할 수 없죠. 바로 오픈입니다. 오픈! 짜잔! 거대한 블리스터에 본체 백팩, 추가 무장 그리고 베이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군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당장 블랙윙한테는 필요 없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빠밤. 단공 광화검! 그렇습니다. 단쿠가의 필살기죠. 단공 광화검. 전함인 간도레게에서 발사된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단공검의 필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공검 같은 경우는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제대로 이 단공 광화검이라고 불릴 거면 이것처럼 클리어 레드, 아주 진한 클리어 레드 정도는 되어줘야 한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뭐 단공검에 있었던 기본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예요. 검 날 부분만 색깔이 변하는 거니까요. 클리어 레드 자체는 되게 이쁘네요. 손잡이도 메탈릭 골드라던가 메탈릭 블루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블랙윙들에 다 사용을 할 것들인데 먼저 교체용 편손입니다. 편손한 세트가 딱 들어가 있고요. 손가락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 그 오바리 마사미 씨의 그 일러스트 스타일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녹여낸 그런 손이네요. 그리고 교체용 헤드. 이쪽이 신규 설정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바리 마사미 씨 특유의 그 입술 있는 얼굴, 그것도 특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입 앞에 보면 바이저가 씌워져 있어요. 약간 마스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층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뭐 붉은 색깔의 눈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금색의 장식 부분들도 이 특유의 인그레이빙 부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옆쪽에 있는 컬러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원본은 파란색인데 이쪽은 본체랑 비슷한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머리 전체적인 실루엣도 굉장히 박력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장 스피어! 이 무장 역시 이제 신규 설정화에서부터 들어간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무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어있는 손을 채워주는 무장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블랙윙은 사실상 파이널 단쿠가용 합체 파츠였지 이렇게 단독으로 손에 뭘 든다가 없었으니까요. 컬러 자체도 메탈릭 실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메탈릭 레드, 메탈릭 골드 다 이쁘게 색깔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 손잡이 끝부분 역시 메탈릭 골드로 칠해져 있어요. 손잡이 자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손에 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 이 베이스 부분에 스탠드를 이렇게 끼워서 슬라이드 고정하면 됩니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뒤쪽에 레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건 스프링 레버고요. 그냥 잡아 빼면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다시 내릴 때는 스위치 누르고 내리면 되죠. 이게 락기구로 되어 있는 거라서 높낮이 조절은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베이스 자체에도 보면 뭐 슬라이드 조인트라든가 구멍도 뚫려 있고요. 바닥 쪽에는 볼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자체도 역시나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거 베이스 앞쪽에 교체용 가슴 장갑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엠블럼은 이제 아란 이골이 소속된 그 흑기사대의 엠블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탄 기사의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거를 앞부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엠블럼을 뗄 수 있습니다. 파츠 자체는 좌우 2등분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에 있는 일반 검은색 외장이랑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당쿠가 베이스도 베이스 앞에 이제 수정기대 엠블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베이스에 있는 거고, 이거는 가슴 장갑을 대신 이걸로 쓰는 거라 되게 센스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같네요. 그리고 어태치먼트 A, B. 일단 어태치먼트, 뭐 쉽게 말하면은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어태치먼트 A, 좀 작은 부분, 얘를 이렇게 바닥에 슬라이드 시켜주면, 이거는 블랙윙 이제 휴머로이드 모드, 그러니까 로봇 상태일 때 올릴 수 있는 조인트고요. 그리고 다시 빼서 어태치먼트 B를 뒤에서부터 슬라이드 시켜주면, 이거는 파이터 모드로 변형을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입니다. 어떤 어태치먼트든지 이 스탠드 뒤에다가 슬라이드 해가지고 수납을 시켜놓을 수도 있어요. A던 아니면 B던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납이 되죠. 그리고 방금까지 본 파츠들, 이 교체용 손도 베이스 뒤쪽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해주고요. 스피어 수납해주고요. 그리고 교체용 헤드는 바닥 뒤에 있는 볼 조인트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본체 이외의 나머지 파츠들도 전부 다 베이스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무장, 교체용 손에, 바닥에는 헤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도 전부 다 수납해서 디스플레이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체 만들어주는 거 남았는데, 먼저 백팩, 이 꼬리 부분의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지고 위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날개를 안쪽으로 한 클릭씩 접어서 딱 완전히 접힌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본체를 가지고 옵니다. 아마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관절을 확실하게 이렇게 밀착시켜 줍니다. 위쪽 관절 있고 아래쪽 관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쪽 관절은 뒤로, 아래쪽 관절은 프레임끼리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 느낌. 여기에 발목도 완전히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건데 앞으로 좀 굽혀주고, 종아리에 있는 검은색 외장 있죠? 이것도 이렇게 손톱을 잘 걸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스러스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펼쳐주면은 이렇게 다리의 준비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둔 백팩을 가지고 와서 이 등에 있는 구멍이랑 조인트 맞춰서 잘 장착! 장착할 때는 이 꼬리 안쪽에 있는 검은 색깔 외장을 눌러줘야 안전합니다. 뒤를 누르면 안 눌려요. 그리고 마무리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들어서 좀 주먹 모양 좀 다듬어 줍시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깨의 위치입니다. 이게 제품마다 다를 수 있는데, 꺼냈을 때 어깨가 지금 안쪽 프레임이랑 약간 수평은 아니지만 단차가 크지 않은 상태, 또는 이렇게 큰 상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깨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형 기믹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쪽 공간이 보일 정도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는, 이거는 파이터 모드용입니다. 위치가 총 3개입니다. 지금처럼 맨 위, 그리고 한 클릭 내려서 중간, 이게 휴머로이드 모드용, 그리고 완전히 내린 상태, 이거는 파이널 당공포용입니다. 그래서 휴머로이드 만들 때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맞춰줘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블랙윙 휴머로이드 모드 완성! 오, 역시 블랙윙은 이런 멋이긴 하죠. 각지고 뭔가 손에 든 건 없는데 반으로 잘려져 있는 이 독수리에 이 머리가 또 한 멋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발도 그냥 발톱 형태인 게 전 개인적으로 블랙윙에서 제일 좋은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날개가 파란색인데 왜 블랙윙이에요? 저도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검은색 히어로의 대명사 배트맨도 옛날엔 파란색이었다는 거 정도? 약간 묘사상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이 파일럿인 아란 이골이 흑기사여서 이제 블랙윙인 걸 수도 있고요. 기체의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망토처럼 넓은 이 날개가 또 블랙윙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휴머로이드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다른 수전기들과도 함께 놔봤습니다. 여기서 굳이 따지면은 블랙윙은 수전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블랙윙이 합체한다고 하는 그 파이널 단쿠가도 애니메이션 속엔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블랙윙한테는 어그레시브 모드가 없어요. 휴머로이드 모드 그리고 파이터 모드 두 가지가 있을 뿐이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상태에선 당연히 이쪽이죠. 다이류가. 이 상태에선 다이류가가 제일 크고 다음이 빅모스고 이렇게인데 단독으로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블랙윙 재보면 이 상태로 머리까지가 약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날개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펼치면 옆으로 엄청 넓겠죠. 자, 그럼 머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샤프하고 아주 진짜 엄청 날카롭게 말 그대로 뾰족하게 생긴 그런 얼굴입니다. 눈도 빨갛게 잘 되어 있고요. 금색의 이마 장식이라던가 기사의 투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턱 같은 경우도 진짜 완전 뾰족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머리 양옆에 있는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교체용 헤드보다도 확실히 날개에 있는 파란색에 가깝죠. 교체용 헤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깨나 이런 데 있는 외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입술이 없습니다. 메탈릭 실버로 입부분이 마스크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구성에서 봤던 교체용 헤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좀 더 갑옷을 둘렀다, 좀 더 튼튼하다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있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빨간색이나 검은색,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디테일 정도, 양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음각으로 파여 있는 동그라미들도 좀 있고요. 흉부 좌우로 빨간 색깔 파츠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조금 파츠가 막 교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경첩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래에서 봤을 때 이제 덕트 부분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교체 아머 같은 경우는 요 가슴 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교체될 거기도 해요. 그러면서 잘록한 허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블랙윙 특유의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되게 두툼하면서도 적절하게 분할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패널 라인들도 되게 인상적인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죠. 어깨 바깥쪽 역시 이렇게 덕트 디테일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외장이 기본이고요. 팔꿈치랑 손가락에는 이제 메탈릭 파츠 사용하고 있고, 팔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블랙윙 파이터 모드가 됐을 때 사용을 할 독수리 머리입니다.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또 잘생겼어요. 옆에서 봤을 뿐인데도 엄청 잘생기기도 했고, 특유의 그 빨간 눈매 그리고 금색깔의 이런 인그레이빙 장식 부분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겉에서 봤을 때 이런 외장 패널 라인이나 기본적인 디테일들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좀 많이 심플한 형태죠. 뭐 스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은색에 각이 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허벅지가 또 이게 멋진 스타일이라는 게 특징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윙의 디자인 중에서도 전 다리 디자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묘한 이 각도, 요 되게 날렵해 보이는 이 각도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라인이라고 할까, 각진 모습이면서도 적절한 두께, 그리고 무릎 주변으로 이런 날개 장식처럼 뒤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의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다른 관절부랑 동일한 색상을 쓰고 있죠.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역시나 정강이가 안으로 쭉 하고 들어가는 이런 라인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강이 앞쪽에는 또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부터 각져 있는 종아리, 멋진 패널 라인들, 그리고 종아리 뒤쪽으로는 빨갛게 도색이 들어가 있는 스러스터가 종아리 안쪽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뒤에서 봤을 때도 관절부라든가 겉에서 보이는 이런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발 같은 경우는 발톱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실버 도색이고요. 그 외에 발등의 메탈릭 컬러, 기본적인 외장 컬러들도 잘 되어 있고, 역시 무엇보다 디테일에 신경을 좀 쓴 느낌이기도 해요. 패널 라인들 참 멋지네요. 여기에 발바닥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발바닥 안쪽을 잘 보면은 나중에 합체기를 쓸 때 사용할 손잡이가 접혀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 형태죠. 거기에 발톱 같은 경우도 바닥 쪽에 기본적인 패널 라인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날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옆으로 펼쳐서 한번 봅시다. 꼬리도 좀 내린 다음에 온전한 날개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날개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두께감도 꽤 있는 편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파츠가 얇은 파츠는 아니다. 그래서 두께감도 있고 넓이감도 충분하고요.
날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사이즈도 이 날개만 18cm가량 됩니다. 꽤 커요, 이것만으로도. 여기에 날개 뒤쪽으로는 메탈릭 실버 도색이 멋지게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도 에어로킨 마냥 아주 멋지게, 길게 그리고 깊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선 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앞쪽으로 가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색깔들 다 이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접혀져 있던 꼬리까지도 날개처럼 파란색 외장에 패널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고, 역시 끈 라인은 메탈릭 실버 도색입니다. 다시 이렇게 뒤집어 준다고 하더라도 뒤쪽도 마찬가지 메탈릭 실버 도색도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죠. 여기에 다시 안쪽으로 가보면 이제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부스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 역시 뒤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보더라도 디테일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인테이크 부분의 내부 디테일 그리고 뒤쪽의 디테일까지 다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혹시 날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날개가 이렇게 빠졌을 때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빠진 이 관절 조인트 부분에 방향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조인트가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끼워질 부분이 모양이 있거든요. 이 모양 잘 맞춰서 끼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갈 때 특별히 엄청 걸린다는 느낌 없이 잘 돌아가지고요. 들고 숙이는 건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드는 부분이 살짝은 아쉽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변형 특성상 어깨 안쪽 프레임이 아주 크게 팔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원래 팔도 아주 크게 들 수 있죠. 여기 어깨 관절은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이 라쳇이다.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목은 기본 축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팔 바깥쪽 아머 락을 살짝 풀면 팔 하박 중간에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허리도 회전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백팩에 있는 요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돌아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돌아가는 느낌. 여기에 다리도 기본 라쳇, 옆으로 드는 것도 라쳇. 옆으로 들 때는 90도 이상 들어지기도 해요. 앞으로 들 때는 약 90도. 허벅지 회전도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만 한 90도가량 회전을 하는 그런 라쳇입니다. 그리고 무릎은 기본적으로 라쳇이 또 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동 이렇게 라쳇을 통해서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무릎 관절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허벅지 위쪽에 역각으로 가동하는 라쳇 관절 들어가 있고요. 이 굽혀지던 라쳇 관절 여기뿐 아니라 아래쪽에도 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역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에 발목은 따로 회전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뒤로 뻗는 거 엄청나게 뻗어지고, 굽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접지할 수는 있겠구나 같은 느낌. 그리고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꺾는 튼튼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가동은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튼튼한 라쳇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스터 기준으로 해서 한 클릭씩 앞뒤로 가동하는 관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당연히 멋지게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액션 보기 전에 파츠 교체라던가 스탠드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간단 기믹들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탠드 올리기부터 날개를 잠시 펼치고 스탠드를 가져와서 이 어태치먼트에, 백팩은 상관없습니다. 골반 뒤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넣어주면 딱 들어갑니다. 아예 백팩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골반 아래쪽은 그냥 받치는 역할이고 뒤에 있는 조인트로 고정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손은 축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손을 빼고 편손으로 그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는 요 스탠드 잠시 내리고, 스탠드에서 이 가슴을 빼와야죠. 앞쪽을 누릅니다. 슬쩍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뒤가 들리면서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체는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안쪽으로 손톱 끼울 수 있는 틈새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요렇게 기본 가슴 장갑을 빼고 요걸로 이제 엠블럼이 있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남은 외장은 다시 스탠드로 가면 되죠. 검은색으로 하니까 이제 디테일 없는 무언가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머리는 그대로 그냥 볼 조인트 뽑아버리고 교체용 헤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눈도 더 명확하게 보이고요. 좀 로봇의 눈매보다는 사람 눈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사이즈는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헤드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확실히 두께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특히나 스타일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더라도 이게 차이가 꽤 컸는데, 이 머리 정수리 장식의 각도 차이라던가 아니면 이마 라인의 디자인 차이도 있어요. 기존 비포, 그러니까 교체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안쪽으로, 눈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마 라인이었는데, 교체용 헤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진짜 투구 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교체 후 헤드가 정말 사람 얼굴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가슴에 흑기사대 엠블럼, 이 엠블럼 참 멋지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기믹이라던가 교체한 교체 파츠들의 외형도 간단하게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첫 번째 액션은 이렇게 비상해서 상대에게 펀치를 날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블랙윙 스타일이 좋아서 그런가 포즈 그냥 되게 대충 취해놨는데도 멋집니다.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되니까 충분히 높여가지고 박력 있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했다라는 그런 이미지 주기가 좋죠. 그리고 바닥에서 점프 해가지고 비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스탠드가 단순 디스플레이 하기에는 좋아요. 이게 높낮이 조절이 되니까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 뭐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펀치 액션까지도 멋지게 소화할 수 있네요. 이게 확실히 블랙윙이 스타일이 좋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 특유의 날렵하고 얇으면서도 각진 그런 멋진 메카스러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헤드, 가슴, 그리고 오른손에 스피어까지 들려주고 멋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신규 부작이기도 하니까 액션 봐야겠죠? 그렇게 스피어 들고 멋지게 달려드는 모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왼손도 지금 편손으로 교체했더니 훨씬 멋지죠? 이렇게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좋네요. 그리고 평범하게 스피어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만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손에 무기가 들리니까 좀 더 포징 다양성이 늘어나긴 하네요. 그리고 약간 그 시절 감성의 멋진 등장. 뭐 어디 첨탑 끝에 이렇게 서 있는다거나 그럴 때 다리 모으고 서 있는 모습 멋지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역시 이런 디자인이 이 포즈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휴머로이드 모드 열심히 봤으니까 바로 파이터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머리랑 가슴 부분 다시 원본으로 돌려놨고요. 물론 어느 쪽 파츠든 변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일단 머리 집어넣는 것부터. 가슴을 열어서 이렇게 좌우로 열고 머리를 안으로 뒤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을 닫아주죠. 다음은 블랙윙 변형에 꽃이라 할 수 있는 팔 변형입니다. 이 아머를 이제 위로 올리는 작업이 되게 재밌는데, 먼저 할 거는 팔꿈치는 일자로 펴주고,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되돌려줍니다. 안쪽으로 접어놓는 거죠. 그 다음 팔이랑 팔 바깥쪽에 아머랑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밑으로 쭉 내려서 일단 주먹을 가릴 정도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팔 중간 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패키지에서 처음 꺼냈을 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휴머로이드 상태일 때 이 바깥쪽 아머를 위치 고정시켜주는 핀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휴머로이드일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형할 땐 다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내려놓은 이 팔 아머 안쪽에 요 외장 패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뒤집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아머는 옆으로 다시 들어놓고, 그리고는 이 팔꿈치가 있는 중간 부분만 90도 안으로 꺾어줍니다. 이 손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주먹을 180도 돌려서 손등이 안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안쪽을 잘 보면은 팔 아머랑 연결된 경첩이 이중입니다. 이 중간에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죠? 이거를 팔 쪽에 있는 경첩은 위로 접으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경첩은 바깥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잘 접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탁 접어가면서 완전히 팔이랑 밀착시켜 줄게요.
밀착하면서 경첩 접어주면은 내부가 짠 요렇게 안쪽에 팔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손등도 이제 바깥쪽으로 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왼팔 변형을 했을 때는 이 중간에 요 고정용 핀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꺼내줍니다. 자, 이 다음은 팔 상박을 180도 회전을 시켜주고 바깥쪽으로 쭉 가동해서 어깨랑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펼쳐놓은 패널을 닫으면서 어깨랑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 위치는 위로 한 클릭 딱 올려줍니다. 그 다음 어깨를 위로 쫙 올려서 모아주면은 이제 요 기수 부분이 완성되는 거겠죠. 절반이 완성됐어요. 그럼 오른팔로 연속 동작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엄지손가락 넣고 아머 내려서 요 핀 넣고 안쪽에 패널을 꺼내고 팔꿈치 안으로 꺾고 손목을 반대로 돌리고 뒤로 접으면서 경첩을 완전히 이렇게 밀착해서 완전히 접어준다. 그리고 180도 돌린 다음에 어깨 쪽으로 들면서 패널 닫아서 어깨를 한 클릭 올리고 위로 모아주면서 이 끝부분 아까 고정용 핀 꺼내놨죠? 고정! 그 다음 이렇게 눕혀보면 기수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다리로 가서 종아리에 열어놓은 이 플랩은 닫아주고 무릎은 역각으로 꺾어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좀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잘 보면은 이 허벅지 쪽에 역각으로만 꺾이는 관절이 하나 있고요. 라쳇이고요. 이 무릎 중간 부분에는 이중 라쳇 관절이 있습니다. 이 무릎 아래쪽이랑 이 중간 부분이랑 해서 라쳇 이렇게 총 3중 관절이죠. 이 모든 걸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역각으로 꺾을 땐 이 무릎 위에 허벅지 쪽에 있는 관절을 완전히 역각으로 꺾고 발목을 뒤로 쫙 펴주고 그 다음 이중 라쳇 관절을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펼쳐주고 그대로 앞쪽으로 접어줍니다. 허벅지랑 맞닿을 때까지 완전 접은 다음에 이 무릎 뒤에 있었던 검은 색깔 날개를 이렇게 4개를 다 뒤를 향해서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리 변형의 완료! 날개는 뒤로 완전히 접혀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4클릭을 펼쳐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접어놓은 꼬리를 완전히 뒤로 펼친 다음 마무리로 날개를 한 클릭씩 아래쪽으로 한 클릭 한 클릭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윙의 파이터 모드 완성! 일단은 옆으로 넓습니다. 날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요. 좋아요. 그리고 묘하게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날개, 이 각도도 굉장히 멋지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독수리의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디자인 아닌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독수리다 보니까 원작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시노부, 그러니까 이 이글 파이터와도 이게 종종 엮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위해 간단하게 옆에 놔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글 파이터가 여기 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돌린 다음 좌우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짠, 이렇게 날개 쪽으로 해서 재보면 40cm가 넘는군요. 이걸 펼쳐서 봐야겠다. 끝에서 끝까지 43cm 정도. 야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블랙윙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데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독수리 머리 같습니다. 도색도 되게 잘 되어 있기도 한데 하나로 합쳐졌을 때 보이는 이 금색깔 장식 부분의 멋짐, 요런 게 또 한몫하거든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좋습니다. 그대로 옆에서 이어지는 이런 패널 라인들과 깔끔하게 이어지는 이런 외장 형태도 멋지고요.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이 가슴에 있었던 빨간색이랑 어깨에 있었던 빨간색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형태도 굉장히 멋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옆으로 튀어나온 거 없이 바로 다리로 간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특유의 발톱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잘 살아있죠. 그리고 살짝 처져 있는 이 날개가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런 날개는 보통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날개가 하도 크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살짝 처져 있는 게 더 멋지지 않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날개야 아까 봤으니까. 바로 뒤로 가보면은 이제 꼬리죠. 꼬리 안쪽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안쪽에 보면 이렇게 무장 수납용 조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피어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시켜줄 수 있죠. 내려놓고 보면은 적절하게 위화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제 조인트를 바꿔야죠. 어태치먼트를 빼고 파이터 모드용으로 교체. 다리를 살짝 벌려주고 이 가슴과 골반을 받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죠. 올렸으면 다리를 다시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단독으로도 멋지게 스탠드 위에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근데 역시 좀 더 각도를 다양하게 꺾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파이터 모드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가야겠죠. 짠! 단쿠가와 합체해서 파이널 단쿠가로 가봅시다. 일단 단쿠가에게서 비행 부스터는 제거. 그리고 블랙윙에게서 요 스피어도 빼야겠죠. 날개는 다시 수평으로 맞춰주고 무릎 뒤에 있던 검은색 날개를 밑으로 완전 내리고, 그리고 이 골반 부분을 허벅지 회전 라쳇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완전 벌려준 상태에서 잠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려줍니다. 이 골반 앞쪽에 있는 외장 있죠? 이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빼서 뒤집어서 꼬리 쪽으로 향하게 한 뒤에 다시 다리는 살짝 조여줍니다. 고관절은 11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가슴으로 가서 가슴 오픈. 그리고 위쪽 축을 이용을 해서 옆으로 펼쳐주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이 합체용 조인트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손톱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와서 끝에서 한번 딱 하면서 고정. 합체 준비 완료! 비행 부스터를 장착했던 것처럼 도킹! 합체 완료! 완성! 파이널 단쿠가! 합체 BGM이 막 머릿속에서 막 재생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야. 파이널 단쿠가가 되니까 이제 뒤로도 엄청 무거워졌, 위로도 상당히 높죠.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사실상 단쿠가는 그냥 단쿠가고 이거 블랙윙은 그냥 블랙윙이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등에 붙은 게 달아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더라도 파이터 모드로 변형해 있는 블랙윙이 약간 단쿠가를 잡아서 등에 매달려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런 합체도 단쿠가 근본이라면 근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생각해보면 단쿠가라고 하는 로봇의 합체 시퀀스를 보면 사실상 신발 신고 모자 쓰면은 합체 이거란 말이죠. 등 뒤에 독수리 한 마리 달라붙었다고 뭐가 이상할 게 아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단쿠가는 그런데도 멋지단 거예요. 그래서 멋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쿠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합체한 모습도 애니메이션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최초의 파이널 단쿠가라 그러면은 2001년도인가에 발매됐던 DVD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오바리 마사미 씨가 그려넣은 일러스트가 최초의 파이널 단쿠가입니다. 뒷얘기로는 파이널 단쿠가가 원래는 나올 예정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결국 나오지는 못했으니까 그 DVD 박스 자켓이 최초인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합체하는 걸 보여주는 게 슈퍼로봇 대전입니다. 거기서 서로 에너지가 공명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합체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대로 바로 액션도 보도록 할까요? 이 파이널 단쿠가만의 멋진 액션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거죠. 파이널 단공포. 일단은 잠시 분리해주고요. 어깨 이동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이 윗부분을 분리해서 여기 핀은 집어넣어 놓고 어깨 위치를 가장 바깥쪽으로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수 있게 말이죠. 이 상태면은 안쪽에 파이널 단공포의 포구도 보여요. 이게 머리 변형하는 부분인데 요런 디테일까지 넣어놨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파이널 단공포 야떼 야르세! 이렇게 파이널 단공포 포즈까지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또 멋진 무기인 게 이게 위로 쏘아 올리면 갑자기 용 한 마리가 승천하더니 땅으로 내려와서 적을 공격해요. 와, 이게 제가 파괴편 제세편 연출을 너무 멋지게 봐가지고 그 구도를 따라한 거거든요. 이게 더 합체로 보니까 웅장하네요. 그리고 최종 필살기는 역시 파이널 단공 광화검! 클리어 레드 좋습니다. 이렇게 치켜들어서 준비 자세. 그렇게 파이널 단공포의 에너지까지 전부 받아서 사용하는 파이널 단공 광화검
포즈까지 전부 다 취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얼티밋 땅쿠가와 그리고 블랙윙의 콤비네이션 무장. 뭐 특별히 무장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슈로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합체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좌측에 얼티밋 땅쿠가 만들어 왔고요. 이 블랙윙을 파이터 모드에서 시작해줍니다. 날개 세우고 이제 무릎 뒤에 있었던 날개, 검은 색깔 날개 밑으로 완전 접어주고 다리도 옆으로 벌려줍니다. 뭐 여기까지는 파이널 단쿠가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뒤로 가서 꼬리를 이제 위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블랙윙 발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아까 잠깐 봤었던 이 손잡이를 양쪽 다 꺼내줍니다. 그리고 파이널 단공포의 포신을 개방해줍니다. 어깨 위치 옮겨서 조인트도 접고 개방 완료! 그리고 스탠드 높이는 최대 높이로 만들어주고요. 이대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얼티밋 땅쿠가한테 가서 얼티밋 땅쿠가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기만 하면 끝! 자, 이런 식으로 합체기 완성!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얼티메이트 파이널 당공포! 그냥 모양 자체가 파이널 당공포를 등에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손에 들고 쏘는 거니까 뭐 그런 네이밍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얼티밋 당쿠가쯤 되면 파이널 당공포 손으로 들고 쏠만 하겠죠. 반동도 버틸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가만 보면은 진짜 굉장히 슈퍼로봇 대전식 합체기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더 합체 블랙윙 리뷰 해봤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뭐 흑기사대 엠블럼이라던가 그런 뭐 스피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되기도 했고 당연한 거지만 변형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널 단쿠가로의 합체 그리고 파이널 단공포 기믹 여러모로 참 재미있는 그런 뭐 메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존이었으면 딱 파이널 단공포로 끝날 게 이제는 이렇게 손에 들고 쏘는 콤비네이션 무장까지 되다 보니까 전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 게 좋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한 번쯤은 좀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블랙윙이 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긴 했는데 기다릴만 했다. 그 즐거움은 굉장히 많이 즐거웠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다는 점. 뭐 근데 덕분에 쉽게 편하게 만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 외에는 다리의 라쳇이 좀 약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관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다 세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만지면서 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